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준을 즐겁게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아직도 자소서 쓰느라 밤새고 계시나요? 밤새지 마세요. 오늘은 성장 과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을 가장 쉽고 빠르게 쓰는 두 가지 방법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는 방법이지 이것이 답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가장 편한 방법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과정을 쓰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는 역량 성장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치관으로 인한 성장 과정이 있어요. 먼저 역량 성장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성장 과정을 쓰는 방법은요. 4개의 블럭을 조합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약간 쿠셔너 같은 인사말 같은 거죠. 저는 A라는 경험, B라는 경험을 통해서 C라는 역량을 길러왔습니다. 이 C라는 역량이 해당 직무에 가장 잘 맞고 성공할 수 있고 무엇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인사말 같은 거죠. 그리고서 두 번째, 세 번째 블럭은요. 경험을 빵빵 써주면 돼요. A 경험, B 경험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내가 경험이 없다고 해서 경험 하나를 통째로 땅 써서 역량 중심의 문항으로 써주시면 안 됩니다. 성장 과정은요. 다른 문항들과 좀 다르게 나의 과정을 써주는 거예요. 인생의 과정을. 그러다 보니까 2개 이상의 경험이 나열이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경험 2개, 그 다음에 경험 2개가 지칭하는 나의 하나의 역량을 해주시는 게 가장 매력적인 성장 과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다? 이렇게 내가 개발하고 길러왔던 나의 역량이 너네 회사 어느 포인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에 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과정은 하나, 둘, 셋, 넷 요 4단계를 거쳐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고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 과정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쓰는 방법은요. 가치관 중심의 성장 과정인데요. 이거는 5가지의 블럭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의 가치관이 뭡니다. 그냥 대놓고 빵 말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은 자랑스럽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가치관이 어떠한 계기에서 생기게 됐나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블럭, 가치관이 어떻게 생기겠나, 계기죠. 근데 이 가치관이 형성된 계기를 대부분 어떤 교육을 받았던 거, 그 다음에 부모님의 지침, 뭐 가정 환경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사실 맞긴 맞는데 좀 너무 식상해지기도 하고 거짓말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자소를 안 써봤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어디서 가치관이 생기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뭐냐면 가치관은 생각보다 성공 경험이나 내가 무엇을 잘했을 때 생기기보다는 실패했거나 아프거나 힘들었거나 뼈저리게 후회했던 경험에서 나의 가치관이 주로 생깁니다. 그쵸? 우리 생각해봐요. 그랬을 때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어 막 이러면서 나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나의 향후의 다짐이 그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블럭은 나의 가치관 형성 계기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블럭입니다. 자, 가치관을 다 말했는데 더 이상 뭘 써야 되나요? 가치관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가치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성격이 형성됐든 아니면 가치관으로 인해서 어떠한 비즈니스적 강점이 나의 강점의 역량이 생겼든 그게 세 번째 블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점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못해서 제가 크게 후회하거나 대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썼죠. 그렇다면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제가 무슨 일을 맡던 간에 항상 130%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치밀성과 끈기, 준비력, 계획력을 길렀습니다.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써주는 게 세 번째 블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블럭은 뭐냐? 이렇게 세 번째에서 나의 역량이 있었으면 또 뭐다? 그 역량으로 발생된 나의 성공 경험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성공 경험은 항상 근거예요. 내가 나의 주장에 대한 뒷받침 근거죠. 근거를 써주고요. 마지막에는 역량 성장 과정과 동일하게 이렇게 생긴 나의 역량이 해당 직무에 있어서 어떤 성공과 어떤 문제 해결과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량 성장 과정, 그 다음 가치관 성장 과정 어떤 게 더 그레이드가 높고 어떤 게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느냐 이거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좋게 보이는 거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가치관 성장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역량도 보여주고 가치관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방면을 같이 보여줄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쓰기 힘든 건 맞아요. 왜냐면 일단 실패 경험부터 쓰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두 개 다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걸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TMI 시간 갖도록 할게요. TMI. 성장 과정 TMI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바쁘시면 끝나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는데요. 성장 과정은 예전부터 많이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성장 과정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쓰는 문항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장 과정은. 자, 지원 동기, 입사업 포부, 다른 역량, 어떤 경험 다 뭐든지 여러분들에게 뭘 쓰세요? 정확한 지침
지침을 줬는데요. 성장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너가 쓰고 싶은 말을 쓰세요라는 것과 약간은 비슷해요. 마음대로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신경 써서 써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쓰는 게 조금 좋겠냐면요. 일단은 가치관 중심으로 쓴다면 그 가치관 쓸 때요, 여러분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현직자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현직자한테 그 회사의 문화나 그 회사의 가치관, 그 회사가 인재를 바라보는 관점, 혹은 그 회사가 교육을 할 때 일에 대한 관점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을 나의 가치관으로 같이 연결해 쓸 수 있다면 뭐 어거지로 만들 필요는 아니고요. 쓸 수 있다면 매우 좋고 잘 쓴 성장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성장 과정을 쓸 때 경험을 2개 이상 쓰는 게 반드시 좋아요. 얘는 왜 그러냐면 하나만 썼을 경우 이게 역량 중심의 문항을 복붙한 느낌이 되게 많이 줍니다. 상당히 많이. 과정을 쓰라고 그러는데 경험을 딱 붙였다 복붙한 느낌 많이 줘요. 자, 그럼 경험 2개 이상 썼죠. 2개 이상 쓴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역량만 어필해 주는 게 좋아요. 2개의 경험을 하나의 역량, 2개의 경험을 2개의 역량을 한다? 그럼 이 또한 그냥 복붙한 느낌이 너무너무 많이 나고요. 우리가 하나의 역량을 2개의 경험으로 줬을 때 매우 파워풀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리더십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근거가 뭔데? 라고 묻죠. 저는 동아리 회장을 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리더십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더십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근거가 뭔데? 물어봤을 때 저는 전교 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 회장을 해봤고요. 동아리 회장도 했고요. 이렇게 막 얘기한다. 나열을 한다. 그러면 얘는 최소한 어딘가에 나서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일을 해봤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2개가 하나의 역량을 지칭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제가 성장 과정 열심히 쓰고 좋은 문항이다 잘 써야 된다라고 했지만 성장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 회사들이 정말 잘 나갔을 때 있잖아요. 되게 잘 나갔을 때 그 회사와 이 지원자가 맞는지를 보기 위한, 왜냐면 자라온 환경과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을 사람이라는 자체를 보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게 쓸 때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가치관을 써도 되고 역량 써도 되고 막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냐면 평가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예. 평가라는 것은 인사 담당자가 그 현직자한테 요거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문항이 되게 디테일하게 되었다 그럼 평가가 명확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성장 과정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됐다. 기타 한번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쩌면 평가가 안 될 수도 있다. 요거는 그냥 TMI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밤새지 않고 자소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성장 과정 몇 분이면 될까요? 우리 20분 만에 툭 쳐서 넘기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물러볼게요. 안녕. 그러면 저희 책은 다 써가나요? 책? 네. 80, 70, 80, 70? 거의 다 됐어, 대기는. 컨셉이 어떻게 돼요? 컨셉? 네. 컨셉은 딱 2개. 하나는 쉽게, 하나는 빠르게. 요게 포인트더라고. 쉽게 빠르게? 그게 다예요? 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쵸. 왜 중요하냐면 내가 찾아봤거든. 네. 분석해봤는데 진짜 그 자소책들 보니까 네. 뭐 다 합격하는 무슨 정석 뭐 이런 거 있거든. 네네. 없어 이런 거. 자소는 합격하고 정석이고 뭐 나발이고 이런 게 없어요. 네. 항상 얘기했잖아. 빨리 쓰는 게 최고야. 빨리 쓰고 많이 쓰고. 근데 학생들이 보니까 빨리 쓰고 쉽게 쓰고 네. 쓰는 거 자체를 못하는 거야. 네네. 그래서 내가 그냥 일단 이번 컨셉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도록 딱 템플릿 중식으로 요거만 보면 탁탁탁 팍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하려고 하지. 거기다가 이번 책은 이제 9월 초로 지금 목표하고 있는데 네. 9월 초에 나오면 9월 달이 이제 시즌이잖아. 네. 시즌이어서 한 달 동안 내가 그 라이브로 강의를 해줄 거야. 그 자소서 문항 분석 하시는 자소서 문항 분석뿐만 아니라 9월에 대부분 다 나온단 말이야. 네, 우리나라 네. 100대 기업이 다 나와요. 9월 달에. 9월 달에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주고 그래서 그때 그 책으로 교재를 써가지고 아예 좀 그렇게 하려고. 근데 아직 회수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네네. 일주일에 2-3번? 두세 번? 지금 맨날 한다고 그랬다가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맨날 했다가 내가 죽는 줄 알았어가지고 7월 달에 맨날 했잖아.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문항 분석이랑 문항 분석할 때 교재로 그 책을 같이 써서 사실 책을 학생들이 구매한다기보다는 내 강의를 구매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한 세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너는 생각보다 자소서를 잘 쓴다. 괜찮지 않냐? 괜찮은데? 생각보다
근데 다들 자소서 잘 쓰는데 자소서를 못 쓴다고 너무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쉽고